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희입니다. 이번 시간 이미지 메이킹 두 번째 편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편에서는 이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다면, 시각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 편에서는 음성 연출, 시각적인 부분 플러스 청각적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메라비안이라는 사람이 만든 차트인데요.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결정 요소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바로 시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시각적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겠죠? 55%. 그리고 청각적인 부분은 38%.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언어적인 부분은 7%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7%라고 해서 영향력이 미비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1편에서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히든싱어와 그다음 복면가왕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만큼 우리가 시각적인 게 차단이 되었을 때는 오롯이 청각적인 거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각적인 이미지는 대부분 평상시에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도 영향을 끼치긴 합니다만 우리 전화 통화할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청각적인 이미지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성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가기도 하고 확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왜 연예인분들 중에 음성이 되게 좋으신 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나레이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효과를 주기도 하죠. 어느 정도 음성은 타고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하려면 음성의 차이가 어떤 거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표정으로 좀 음성이 연출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음으로 다르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자세로 음성 연출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음성이 연출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먼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30대 후반 분들부터는 아마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이때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았었냐면 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남승민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 영탁님한테 코칭을 받아요. 근데 영탁님이 이런 멘트를 해요. 남승민이 부르는 노래는 굉장히 슬픈 노래도 기쁘게 들린다. 그런데 이 정동원이 부르는 노래는 슬픈 노래가 진짜 슬프게 들린다라는 멘트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봤더니 슬픈 노래를 기쁘게 들린 이유가 남승민 씨 같은 경우에 노래를 부를 때 입꼬리 이렇게 한껏 옆으로 가로로 벌려서 웃는 듯한 표정으로 부르기 때문에 슬픈 노래도 기쁘게 들린대요. 근데 정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슬픈 노래를 들을 때 입꼬리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멘트예요. 네, 이게 실제로 원래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표정에 따라서 근육을 쓰는 것들이 성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정과 음성은 같이 세트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슬픈 목소리를 낼 수 없고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기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나왔던 얘기를 제가 딱 듣고 바로 저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쁜 표정을 하면 슬픈 노래도 기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남승민 씨가 그렇군요 라고 놀랬던 장면이 전 기억에 나더라고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저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해봅시다. 이건 표정이 되게 연출이 중요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네 라는 단어예요. 언어는 똑같죠. 그런데 표정이 조금 달라요. 맨 왼쪽에 상단에 한번 보세요. 표정이 시무룩해요. 네. 저는 워낙 웃는 인상이어가지고 잘 안 되긴 하는데 시무룩하게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같이. 시무룩하게 표정을 한 다음에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되게 진짜 음성이 내려가죠. 이건 의도하지 않아도 표정에 따라서 내려가요. 이게 실험 결과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놀라는 표정이죠? 놀라면 어떻게 돼요? 눈이 크게 떠지죠?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럼 음성이 올라가요. 네. 음성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 네? 네.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소 띈 표정으로 네를 하면 네 라는 게 됩니다. 제가 하는 거니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한껏 웃고 있어서 네, 다 네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잠깐 보면 똑같이 잘한다라는 언어 표현이에요. 그런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으면서 잘한다 해보세요. 잘한다. 네,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으면 되게 감탄하는 것에 잘한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잘한다 이렇게 됩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두 번째는 응원. 잘한다, 잘한다 이런 응원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탄. 잘한다. 표정과 음성이 세트로 가요. 그래서 표정 연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성에 영향을 끼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잠깐 볼게요. 우리가 표정 연출에서 가장 기쁜 표정, 이런 단어를 얘기하면 되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 미소 띈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전 이렇게 연습을 해요. 아마 이 전 단계 강의 과정을 들으셨다면 한 번쯤은 보셨던 내용이긴 할 텐데요. 음성 연출에서 빼놓을 수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넣었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장 미소 띈 얼굴로 이란 단어를 얘기하면 단어를 얘기하면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신뢰감이 가는 음성 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안정감 있는 목소리, 미소를 띤 음성이 연출이 된다고 해요. 또 한번 볼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때 흠을 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이렇게 얘기할 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입을 모양을 흠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내뱉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되시나요? 마음으로 이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달라진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왠지 표정 연습하는 시간 같죠? 근데 음성 연출을 보이스 트레이닝 할 때는 표정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실제 그 표정에 따라서 음성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연예인분들이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 촬영을 할 때도 심지어 이 표정을 거울로 확인하면서 음성 연출을, 연기를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왜 성우분들 아시죠?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음성으로만 연출되시는 성우분들 있죠? 그분들도 똑같은 표정으로 연기를 해요. 그래야지만 음성이 그렇게 연출이 되어요. 아마 TV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케이블 채널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실제 성우분이 나오셔서 연기를 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기를 할 때 표정을 그대로 따라 해야지만 음성이 연출이 되는 게 있었어요. 한번 궁금하시다면 확인을 해보세요. 마침 성우분이 나왔었어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발음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 가끔 씹는다고 하죠. 중간에 성격이 급해서 살짝 문장을, 단어를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발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저는 한 5년이 넘게 고치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이 교육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되어서 해봤기 때문에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잘 되었다면 왜 안 되시죠?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들어본 단어죠? 네. 일단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어요? 제가 너무 빨리 했나요? 읽어보세요 할 때는 영상 멈춤 잠깐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빠르기보다 훨씬 더 발음이 좋아지려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혼자 하려니까 되게 민망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린다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네,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읽냐면 음절로 끊어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네, 이렇게 잘 읽어지시나요? 아, 이거 실습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발음 연습이 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하면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저기 있는 저 분은 법학 박사이고 여기 있는 이 분은 법학 박사이다. 한 글자씩 한자 한자씩 읽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같이 해주세요. 저기 있는 저 분은 법학 박사이고 여기 있는 이 분은 법학 박사이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아마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거예요. 나도 되나? 이런 느낌으로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음절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분은 법학 박사이고 여기 있는 이 분은 법학 박사이다. 빠르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발음 연습을 할 때는 하나하나 끊어서 천천히 또박또박 읽는다라고 마음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봉이죠. 나옵니다. 전 이 연습을 꼭 시킵니다. 가끔 컨택센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콜센터라고 하죠. 콜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이 음성 연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받을 때 이 발음 연습, 띄어쓰기, 띄어읽기 연습을 반드시 꼭 해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음성 연출을 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걸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조차 그렇게 연습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나중에 PT를 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된답니다. 도토리가 문을 천천히 읽을게요.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아, 네, 어렵죠? 네, 르르르 혀가 이렇게 말리는 소리가 나요. 드르륵 도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이렇게 한 글자 또박또박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굳이 빨리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읽어볼게요.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드르륵 도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저는 사실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전 강의가 직업이다 보니까 이 연습을 저 이 페이지를 몇백 번, 몇천 번 읽었겠죠? 이 연습이 제일 좋아요. 르르르. 이 연습이 혀를 푸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 보여드렸던 이 부분, 그리고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부분만 매일매일 연습해도 나의 음성적인 발성이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포인트는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발음과 세트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띄어읽기예요. 띄어읽기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떻게 띄어읽냐에 따라서 의미가 진짜 달라집니다. 옛날에 그런 말씀 하세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멘트 들어본 적 있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느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느냐가 띄어읽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들리잖아요. 잠깐 볼게요. 명수는 울면서 떠나는 화정이를 배웅했습니다. 명수는 울면서 떠나는 화정이를 배웅했습니다. 어떻게 띄어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는 사람 누구예요? 화정이가 울고 있어요. 울면서 떠나는 화정이에요. 근데 다음 거 볼게요. 명수는 울면서 떠나는 화정이를 배웅했습니다. 명수는 울면서 떠나는 화정이를 배웅했습니다. 두 번째에서 누가 울어요? 명수가 울어요. 네, 첫 번째에서는 화정이가 우는데 두 번째에서는 명수가 울어요. 우리가 띄어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주체가 우는지 아니면 그 문장에 있는 대상이 우는지가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네, 되게 중요하죠, 생각보다. 두 번째 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아줌마, 파마 돼요? 아줌마, 파마 돼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아줌마 파마 돼요?
다르죠. 다르죠. 첫 번째는 아줌마 파마돼요? 펌하러 온 거죠. 두 번째는 무슨 파마하러 왔어요? 이렇게 갔다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뽀글뽀글 머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줌마 파마돼요? 아줌마 파마돼요? 어떻게 띄어 읽느냐에 따라서 진짜 비포 애프터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음성 연출의 가장 기본인데요. 보이스 트레이닝이 굳이 별게 없어요. 굳이 아나운서를 지원하는 사람이 연기자만이 이런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내지는 여러분들도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음성 연출은 세트로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음성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면 그 사람의 실력도 더불어서 증가되어 보이기도 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자세인데요. 이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음성 연출이 달라지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친구랑 통화하는데, 뭐 아는 사람이랑 통화하는데, 야, 너 지금 일어났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았는데, 야, 너 엎드려 있니? 너 자다가 일어났니? 뭐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누워있니? 뭐 이런 거 눈치챌 때가 있잖아요. 음성은 그래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성대가 근육이 쓰임이 달라져서 실제로 그렇게 음성이 전달이 됩니다. 내가 정말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는지 아니면 엎드려서 받고 있는지 쉬고 있는 상태로 자고 있는 상태로 받고 있는지 심지어 운동할 때의 자세조차도 그 음성이 되게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분도 있어요. 어느 장소에 받는지 어느 장소에서 받는지도 울림도에 따라서 눈치챌 때가 상대방이 있죠. 그래서 음성 연출이 가장 잘 되려면 두 발을 땅에 곳곳이 붙이고 어깨를 편 상태로 턱을 꼿꼿하게 든 다음에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이 상태로 음성 연출을 트레이닝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음성 연출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복식 호흡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복식 호흡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복식 호흡만 잘 되어도 정말 에너지 소비가 되어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고 확인해 볼게요. 해볼게요. 우선 배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한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발을 두 땅에 꼿꼿이 붙이고 있는 다음에 아랫배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키시는데 그럴 때 복식 호흡은 아랫배가 나와야 돼요. 풍선처럼 부풀어야 돼요. 왜요? 공기가 들어가면 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는데 배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복식 호흡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식 호흡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 배 안에 풍선을 부는 것처럼 배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 모았을 때쯤 배에 힘을 주면서 잠깐 멈춰야 돼요. 그럼 얼굴이 빨개져요. 빨개져요. 그런 상태에서 참은 다음에 숨을 내쉴 때 몸 안에 공기를 확 뺀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빼야 돼요. 이걸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절로 된답니다.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배가 풍선처럼 빵빵하게. 그런 다음에 참았다가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저 끝까지 내뱉는 거예요. 배가 쏙 들어가는 그 뒤까지. 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10번은 해보셔야 돼요. 그럼 생각보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이래요. 교육생분들이, 참여자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보다 복식 호흡을 제대로 하면 진짜 저는 운동이 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영상 멈춤을 잠깐 하시고 또 언제 시간 내서 하겠어요. 지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연습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동감 있게 말하려면 이렇게 배에 힘을 키운 상태에서 말하시면 아무래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뛰어 말하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음성의 고저, 강약, 높고 낮음, 세기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이입,
어떻게 감정을 이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만약에 현장에서 진행했다면 대본을 드리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음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건 아니고 아나운서가 될 것도 아니고 선수가 될 것도 아니지만 오늘날 실제로 음성 연출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몇 개 준비했거든요. 그냥 읽어볼게요. 키가 큰 코끼리가 쿨쿨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쿵쿵쿵 큰 소리를 내며 코뿔소가 키 작은 코알라에게 다가갔어요. 왜? 이걸 진짜 잘하시는 분 누군지 아세요? 네, 3세에서 5세의 자녀를 두신 엄마분들이 그렇게 잘하세요. 네, 진짜 제 친구분들은 정말 거의 성우 버금가라 할 정도의 진짜 실력을 갖고 있어요. 진짜 구연동화의 최강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번 제가 방금 그냥 읽었으니까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읽는데 좀 포인트를 두자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건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키가 큰 코끼리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키가 큰 코끼리가 굴쿨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쿵쿵쿵 콩콩콩 하고 다르죠. 쿵쿵쿵 큰 소리를 내며 코뿔소가 키 작은 코알라에게 다가갔어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키가 큰 코끼리가 굴굴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쿵쿵쿵 큰 소리를 내며 코뿔소가 키 작은 코알라에게 다가갔어요. 좀 생동감이 있나요? 네. 저 혼자 영상 보면서 하려니까 좀 어색한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구연동화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해보시면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예요. 한번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실래요? 네. 읽어보셨나요? 탱글탱글 토마토를 통째로 한 입에 먹을까? 통글통글 토마토를 토막토막 썰어서 나눠 먹을까? 네,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이걸 좀 재밌게 읽어보자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탱글탱글, 탱글탱글. 탱글탱글 같아요? 탱글탱글 토마토를 통째로 한 입에 먹을까? 통글통글 토마토를 토막토막 썰어서 나눠 먹을까? 네, 감정을 넣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되나요? 이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철판을 깔아야 돼요. 네, 내 앞에 아이가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동감이 넘치는 음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얀 구름은 요술쟁이인가 봐. 하마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햇님도 하하하 웃고 있네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하얀 구름은 요술쟁이인가 봐. 하마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햇님도 하하하 웃고 있네요. 네, 하하하하 웃고 있네요 하셔도 돼요. 제가 한번 그냥 혼자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현장에 있었다면 저도 좀 더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재밌네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혼자 한번 혼잣말로 해보시겠어요? 네, 이거는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는답니다. 보이스 트레이닝, 음성 연출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귀를 막고 내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녹음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하는 거랑 기계를 통해서 듣는 거랑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음성 연출에서 가장 기본은 복식 호흡을 해서 아랫배에 힘을 기른 다음에 실제로 발음 연습과 띄어쓰기 연습 등 기본적인 것들을 갖춘다면 충분히 좋은 음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1편과 2편에 이어서 이미지 메이킹 관련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중요한 건 연습이겠죠?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